어둠이 빛을 밀어내고 도시의 밤이 찾아들면 더 화려하게 빛이 나는 이곳은 부산의 한 중심가. 그 중에서도 우뚝 솟은 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홀로 어둠을 지키는 이곳의 정체는 와, 이게 호텔이야? 호텔입니다. 한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뭐 옛날에 나이트클럽도 있고 이 동네에서는 상당히 잘 나갔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서 숙소를 할 정도 됐으니까 이 근방에서는 다 알지. 전직 대통령이 부산을 찾을 때면 꼭 머무르곤 했다는 관광호텔. 준공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초호화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강북동은 부산시에서는 여기가 최고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뭐 명절 되면 일로 전부 다 추로 집합이 안 됐습니다. 부산 최고의 금싸라기 땅 위에 우뚝 솟은 16층 규모의 초호화 호텔. 그 건물에 예전에 16층 맨 꼭대기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쫙 바다도 다 보이고 쫙 사방이 다 보이고. 꼭대기층엔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나이트클럽이, 지하엔 카지노가 운영되며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16층이 올라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재작년부터가 10층까지 이렇게 30m까지 지을 수 있게끔 이제 너무 조금 완화가 됐는데. 해안가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저층으로 지어졌는데 홀로 16층까지 하늘 높이 쌓아 올린 호텔. 힘께나 쓰는 누군가가 당시 정권의 특혜를 받아 지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된 건 얼마나 된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됐지. 평가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측정한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저건? 한 100개 정도 되고 이 땅이 170평이니까 시세로는 평당 6천에서 7천 정도 나가. 얼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상상도 안 될 만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호텔. 15년째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비싼 금액에 취득을 다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뭐 사실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100억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을 100억을 줘도 안 팔겠다고 했다는 의문의 호텔 주인. 우린 소문과 비밀이 가득한 호텔의 과거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라는 상호를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호텔은 법인을 인수했을 거예요. 법인 자체를.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도 이름은 안 나오기 때문에. 1982년 완공된 후부터 10수년간 법인 명의로 운영됐다는 호텔. 소문 속에 숨어있던 주인의 정체가 처음 드러난 건 90년대 말 한 부동산에서였습니다. 저는 내가 갈 때 알았어요. 따집고 대고 정덕진 씨가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저한테 매매 의뢰인이 정덕진 씨 친척 쪽에 있던 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다고요. 저거를 정덕진 씨 소유인데 하면서. 호텔을 팔고 싶다며 부동산 업자를 접촉해온 남자는 정덕진.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슬롯 머신계의 대부였습니다. 전국의 여러 업장을 운영하며 카지노 사업을 장악했던 정덕진. 그의 성공과 쇠락은 드라마에서도 차용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개같이 버는 것은 자기가 하고 정승처럼 쓰는 건 나라님들이 하실 일이니까요. 정부 고위층 인사는 물론 검경의 로비를 이어가며 카지노계의 대부로 군림하던 그는 지난 1993년 수십억 원의 탈세 정황이 발각되며 조세 포탈 및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됩니다. 결국 지난 93년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 형제가 구속되면서 도박 열풍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현직 고검장까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후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정덕진 게이트를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텔을 인수하면서 사장인 55살 최모 씨를 서울 여의도 모 호텔방에 감금시켜놓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의도 땅 일부와 강제로 바꿨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전국의 네로라는 호텔들을 반강제로 장악해 나갔던 정덕진.
부산의 이 호텔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그 대구 슬모신 대구까지 드는 사람이 부산에 저 조그만 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뭘 냈을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산 광복동 집가가 서울 명동 집가보다 조금 높았어요. 정 씨가 유난히 공을 들였던 부산의 이 호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최고 땅값을 자랑하던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카지노가 운영되며 성업을 이어가던 호텔은 정 씨가 불법으로 쌓은 성공 신화가 무너지며 혼돈의 시기를 겪습니다. 정덕진 씨가 93년도인가에 구속이 되고 나서 호텔 자체도 영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위에 있던 나이트클럽도 영업도 안 되고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정덕진이 더 이상 호텔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호텔은 여러 차례 사고 팔기를 되풀이하다가 지난 2005년 지금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처음 자기들이 이제 경비를 받아가지고 인수할 때는 뭐 호텔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 생각했는데 인간이 됐고 나도 그 이유는 모르지. 15년째 호텔을 버려둔 남자. 그의 정체가 누구보다 궁금한 건 호텔 인근의 상인들과 주민들입니다. 여기도 경찰서잖아요. 뭐 관리하는 데는 비슷해야지. 배우지 어디 배우지 저 고양이 묻어냅니다. 미치고 같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호텔 탓에 주위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북동 이 중요한 비싼 집에 말이야. 이래가지고 입구에 중앙에 막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위 상권을 이 사람 때문에 십몇 년간을 갖다가 지금 잃어보고 있다 아닙니까? 상권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상권이. 중심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위치한 호텔의 영업 중단은 상권만 죽인 게 아닙니다. 저 유리창이 저기서 바람 불고 이래 떨어져가지고 차도 저번에 파손이 있었고 위험해요. 이쪽 그 바람 쌩쌩 불고 안 떨어지겠어요 저거.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호텔은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관할 지구대 경찰들도 이 호텔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순찰을 계속 도시는 거예요? 저 밤 되면 좀 많이 어두워요. 항상 비행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생부터 제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기도 하고. 분명 호텔로 인한 민원이 들끓을 텐데 어떻게 15년째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제재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건물주가 안전 점검을 해갖고 학교 단위를 계속 제출하기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따로 뭐 시정이나 이런 거 면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럼 그 도시환경 미화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건물을 가지고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재산을 계속 내고 체납도 없고 행위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으니까. 베일에 쌓인 호텔 주인은 영업을 하지 않을 뿐 주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도 단 한 번의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남자. 그리고 계속 이제 관광부를 피다 보니까 계속 휴업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그냥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 휴업을 연장? 예. 매년 수천만 원을 내가며 휴업을 이어가는 주인이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많다고 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라고 난 불안해서라도 저렇게 얼마나 없겠다. 알진 걸로는 뭐 좀 비싸다. 1년에 세금은 한 2천만 원 넘게 되니까. 호텔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호텔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주인. 대체 정체가 뭘까? 그래 뭐저 쓰면은 뭐 하잖아요. 재밌어. 일반 뭐 과학관 수준이 아니고 국가에 아주 많은. 옛날 자기 그 아버지 때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그 정비소를 했잖아요. 남잔 부산 근처에서 대규모 정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정미 공장을 찾아가 봤지만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참 만에 건물 안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좀 뵈러 왔어요. 지금 오늘 안 오십니다. 사모님이세요? 예, 한 사람 마시고. 호텔 주인 박 씨의 아내였습니다. 호텔 그거 사장님 소유라고 해서 그게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해서 사연은 없습니다.
혹시 무슨 코로나는 수용하고 좀 해야 돼.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 곧 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호텔은 왜 15년이나 방치돼 있었을까? 우리에게 진짜 이유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옛날 유명한 호텔인데 당시에 그 정덕진 씨 기억나세요? 정덕진 씨. 거기 정덕진 씨 저 이름을 모르겠어요. 빠지고 대부라고 하는 사람. 그 전에 소유하고 있을 때. 김혜선 이야기 전혀 모르지요. 정덕진 씨가 누군지 뭔지 모른다. 경매로 호텔을 낙찰받았다는 박 씨 아내는 호텔의 전주인 정덕진의 이름도 처음 듣는 듯했습니다. 호텔을 하려고 인수한 거지. 하려고 영업을 하려고. 15년 동안은 왜 방치가 돼 있던 거예요? 유치권 때문에 아니 그동안 이제 절차를 이제 밟아 오다가 보니 그래. 살림을 살면 이권 관계가 다 있게 마련이거든. 저가 좋게 하려고 다 합의했고 그랬어요. 와서 했고 그랬어요. 아무 문제는 없어요. 다른 거 막 이권 관계라든가 이제 좀 있으면 해야지. 뭐 매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매각할 건 없고요. 매각할 거는 벌써 해버리지. 호텔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려던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느라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 호텔의 특성상 현 주인의 말이 거짓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한번 그 가등기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사실 한번 팔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들 계약했던 사람들이 층별로 해갖고 그 분양을 하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는 부도가 나가지고 저게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 경매에 들어간 거를 지금 소유자분이 경매로 사신 거예요. 2005년도에. 겉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하나 없이 15년간 손해만 보는 것 같은 호텔의 속사정엔 반전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이게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봐도 이 상법상 지금 손해보는 거를 나중에 이익 났을 때 뭐 상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 내년에 10억 이익을 얻었어. 그죠? 그러면 내년에 세금을 낼 때 10억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손실 난 거 그거 1억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법적 문제만 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15년간의 손해를 단숨에 해결할 거라는 호텔. 주변 건물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이점을 이 호텔이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보도자리 이거는 특별히 혜택을 받았거든요. 지금 30m, 35m. 근데 이것만 16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뜯어보면은 다시 지으려면 이 높이를 못 지어. 이 지역의 고층 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몇 해 전 완화됐지만 여전히 1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입니다. 이곳에 유일하게 서 있는 16층 건물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겁니다. 이 고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더 올리려면 못 올립니다. 여기도 압니다, 10층이. 저 옛날에 지었다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때리 부쉈다면 언제나 안 되지. 10층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어쩐지 리본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유일한 16층짜리. 그렇지. 유일하지. 40년 전 누군가의 돈과 누군가의 힘이 만나 금싸라기 땅 위에 지어진 황금알을 낳는 호텔. 수많은 소문과 풀기 힘든 미스터리는 그때 그 시절이 만든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